함께 나눌 책은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입니다.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말의 힘, 엄마의 말 공부. 이 책은 이임숙 선생님께서 쓰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부모와 아이 상담을 15년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상처의 깊이도 다른데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대요. 돈도 들지도 않고요. 그건 바로 엄마의 말이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고 법관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듯이 엄마도 엄마가 써야 할 전문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만 잘 써도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사용해야 할 전문 용어 5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그 엄마의 전문 용어 5가지를 보고 이건 엄마들이 꼭 알고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엄마의 전문 용어 첫 번째는 힘들었겠다 입니다. 여기 35쪽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고 난 뒤 혹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낼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힘들었지 이다. 친구와 다투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다. 그래,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이 힘들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아이의 고통은 사라진다. 아이가 마음이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엄마의 첫 번째 전문 용어 힘들었지 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아이들의 힘든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면서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그 힘든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되는데 독서실에서 새벽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를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가끔씩 아이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거나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힘들었지, 힘들지 이렇게 말해줄 때 아이의 얼굴 표정이 좀 밝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할 전문 용어 힘들었지 이 말을 저도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써야 할 두 번째 전문 용어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입니다. 41쪽.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엄마는 혼을 낸다. 잘못했으니 혼나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도 잘 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 누군가는 엄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이유가 있음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엄마의 전문 용어가 필요하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책에 보면 두 형제를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동생을 자꾸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왜 동생을 못살게 구냐고 그만하라고 맨날 큰아이를 혼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엄마가 또 아이를 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엄마한테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붙들고 여기서 배운 대로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동생을 못 살게 굴고 울리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용돈을 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이렇게 알아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 친구 10명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그걸 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용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자꾸 이제 동생을 괴롭히고 불똥이 이제 동생한테 튄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이유를 듣고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두 번째 전문 용어 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입니다. 44쪽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혼내고 충고한다면 아이는 별다른 변화의 계기를 얻지 못한다. 아무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또 다른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친구를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 행동의 이면에 긍정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우선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인정해주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음을 칭찬하자. 그런 다음 올바른 의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된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반 아이가 시험 문제 답을 고쳐가지고 맞았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그 채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네가 이 답을 고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도 그 이면에는 뭔가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뜻이 무엇인지를 꼭 어머님들이 알아봐 주시면 아이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혼내기보다. 그래서 세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입니다. 네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는 훌륭하구나입니다. 52쪽 현재 우리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의 일상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의 엄마는 잘하지 못하는 아이를 다그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단점으로 보는 바로 그 행동을 장점으로 보고 지지하고 격려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엄마이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모든 아이들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늘 아이의 약점을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강점을 말씀드려요. 이 아이는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아이가 잘하는 걸 계속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네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단점인 것 같은 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잘 키워나가면 훌륭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만한 아이들도 학교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단점으로 보면 너무나 산만하고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또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약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그런 엄마의 전문 용어가 바로 훌륭하구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는 훌륭하구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엄마의 전문 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57쪽 살면서 부딪히는 상황은 순간순간 매우 다양하다.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자. 아이가 어려도 좋다. 혹시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부터 아이의 생각이 시작될 테니 말이다. 아이들은 어른이 이미 잃어버린 꿈과 가능성과 잠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 어른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본다.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반티를 정할 때도 반티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그럼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요. 막 열정적인 태양 같은 빨강색이 좋겠다고. 그러면 또 어떤 아이는 피가 떠올라서 빨강색은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초록색이 좋다고 편안하고 뭐 숲이 생각나서 좋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반 반티는 초록색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모든 답을 찾아서 얘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마 어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꼭 써야 할 전문 용어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제가 이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엄마의 전문 용어 다섯 가지만 잘 사용해도 아이들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전문 용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같이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훨씬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 미션은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엄마의 전문 용어 다섯 가지, 그런데 아빠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써야 할 전문 용어 첫 번째, 힘들었겠다.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세 번째, 좋은 뜻이 있었구나. 그 잘못한 행동 뒤에는 꼭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훌륭하구나. 약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의 강점을 보고 항상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정답을 찾도록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전문 용어 꼭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이 전문 용어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미션 실천하시면서 아이들과 행복해지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